역사 교과서 읽어주는 쌤입니다. 오늘은 이거 고대 제국 교과서는 27쪽 페르시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1학년 때 사회시간 때 아마 뭐 건조기후 지대로 이쪽을 배웠을 텐데요. 내가 5천년 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때는 아직 건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학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어쨌든 메소포타미아가 히타이트에게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줄기가 되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서아시아를 이제 첫 번째로 통일하거든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여기에 두 개가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두 개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이 두 개죠. 그래서 첫 번째 조선은 옛날 조선이라 해가지고 뭐라 불러요? 고조선. 그리고 이성계가 세운 것은 그냥 조선. 그쵸? 이렇게 두 개듯이 페르시아도 처음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세운 것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르고요. 뒤에 또 왕조가 있는데 뭘까요? 자, 그럼 뒤에 가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망하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파르티아입니다. 보물의 나라라고 하는데 일명 파르티아. 그 다음에 이렇게 3이라고 쓸까요? 얘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르시아가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선생님은 아싸 이렇게 외웁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그 다음에 얘는 사산 왕조, 아싸. 그럼 4개가 있고 또 요것만 배우면 오늘 끝나나? 뒤에 한번 볼까요? 이건 생각을 키워요. 이건 뭐 탐구학습이죠? 페르시아가 여기 이제 오늘 배우는 게 페르시아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어떤가? 국제적 문화와 종교.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두 번째가 뭐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세 번째가 그 보문의 나라. 그게 뭐였지? 갑자기 파르티아, 그죠? 파르티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싸니까 사사왕조 페르시아. 다섯 번째로 배운 것은 페르시아에 있던 문화와 종교. 여긴 주로 조로아스트교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조로아스트교. 이렇게. 그러면 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뭘 배우냐? 기억이 납니까? 아시리아가 처음에 나와요. 아시리아. 여러분은 처음에 아시리아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아시리아랑. 그렇죠? 네, 아시나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가혹한 통치를 했는지. 진짜 갑질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한 지 60년 만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갑질도 좀 정덕복해야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쵸? 그래서 얘들은 자기가 지배한 민족을 피지배 민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 지배 민족은 일본이었고 지배를 받는 것은 피지배 민족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었잖아요. 근데 아시리아는 일본 애들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혹하게 통치했습니다.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 한꺼번에 그냥 일어섰고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아시리아의 권력 다툼도 사실 한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내부 분열과 이런 반란에 의해서 짧게 멸망했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 이기고 히타이트도 철기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를 멸망한 게 히타이트니까. 근데 히타이트를 물리치고 아시리아가 나왔다는 건데 이들이 보니까 우수한 철제 무기, 우수한이 붙었습니다. 철제 무기인데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전술. 여기 옆에 보면 어떤 전술로 이제 그림이 이제 나와 있죠?
저 전차병. 여러분 이제 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막 짓밟아 버리겠죠, 사람을. 아무리 뭐 검에 들었어도, 그쵸?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게 어떤 무기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뭐 탱크겠죠, 고대로 치면 탱크.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떤 그 기술이 발달된 거죠. 말도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서아시아를. 그런데 갑질에 너무해서 결국 짧게 망했다. 이게 아시리아의 답니다. 안타깝죠? 조금 베풀고 그랬으면 나라가 오래가지 않았을까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페르시아가 아시리아 다음에 두 번째 통일합니다. 다시 통일했다 했죠. 재통일이겠죠? 재통일. 이걸 했던 왕이 이제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이거 중요하니까 좀 빨간색으로 쳐볼게요. 키루스 2세가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관용 정책을 했어요. 사실 관용 정책.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반대로 한 거죠. 포용 정책을 펼쳤고,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전성기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그렇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었죠. 그리고 존중해줬어요. 세금만 내면 너가 어떤 민족 뭐 하는 거, 뭐 믿는 거, 종교 다 존중해줄게. 좀 따뜻한 정책을 펼쳤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좀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에게 이제 멸망당합니다. 이 스토리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를 다시 통일했다. 그러니까 재통일했다. 여러 지역을 키루스 2세가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고 여러 지역을 정복.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대제국을 건설. 중앙집권 체제. 이 사람은 지방 분권 안 합니다. 분권제 안 해요. 중앙집권 체제. 중앙집권 체제는 다리우스 1세가 수도에서 지방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총독을 파견했어요. 지방에. 전국을 20개 주로 나누고 20여 개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했고 이 총독이 제대로 하나하나 감시했습니다. 이게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해서 이 총독을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왕의 명령대로 해야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왕의 길이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반도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빠르게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또 군대도 빨리 파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화폐, 도량령 등을 통일했다. 여기는 민족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 민족인데 그러면 화폐도 다르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원도 사용하고요. 그렇죠? 뭐 만원, 5만원 이런 거. 그리고 엔도 사용하고 달러도 사용하고 그러면 혼잡스럽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으로 이제 통일한 거죠. 도량령도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 무게 단위로 킬로그램이 있는데 뭐 파운드도 쓰고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뭐 돈? 그래서 무게 단위가 아까 좀 명칭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 이제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하는 거죠. 도량령 같은. 도량령이 약간 그거예요. 무게, 길이, 그 다음에 뭐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다음 교과서에서는 정복민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다. 이게 아시리아랑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좀 세련된 통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는 이제 반대잖아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반전이 있겠죠.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 그리스면 여기 지도에 지도가 있네요. 페르시아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 졌어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 그러니까 지방 총독들이 왕의 명령에 이제 안 따르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총독 반란. 그런 와중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아주 전쟁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적은 병력으로 한 3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페르시아를 공격했는데 페르시아는 그보다 10배 이상의 병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배하고요. 결국은 왕은 도망가다가 살해당합니다. 그건 이제 다리우스 3세예요. 여기 교과서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안 나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그 운명을 다합니다. 한 200년 다스렸죠, 그러면. 기원전 6세기에 나타났고 4세기 말에 멸망했으니까 200년 나라 200년 가면 뭐 오래 간 겁니다. 옛날로 치면. 다음에 세 번째 파르티아. 파르티아는 교과서 지도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 요 지역이 이제 원래 파르티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했고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했는데 알렉산드로스도 금방 죽어요. 또 한 30몇 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정치적으로 또 여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때 이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파르티아는 이란계 유목민족이 세웠다. 여기가 원래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뭐 서아시아니까 당연한 거고 인더스강까지 왔다. 그래서 엄청 크죠, 그렇죠?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뭐 했냐? 중요한 게 이거 했습니다. 동서무역. 동양과 서양에서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도에 보면 여기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여기가 파르티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인데 이 인더스 강 지역은 인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겠죠. 즉 서양이 있겠죠. 그 인도는 동양이잖아요. 이게 이 중간에 껴가지고 하는 무역이 동서무역이에요. 그러면 인도에 있는 물건을 유럽에 팔 때, 반대로 유럽에 있는 것을 인도에 팔 때 파르티아를 걸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뭐 돈이 중개료 있죠, 중개료. 아니면 운송료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보태서 무역을 이제 보내려면 자기네 영토를 통과시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누가 안 좋아해요? 이웃 나라들이 안 좋아하겠죠. 파르티아만 없으면 직접 팔고 돈 더 많이 벌 텐데. 그래서 옆에 나라가 바로 노마거든요. 서양에서는 노마와 갈등을 일컫다. 자, 네 번째 나라는 여기 사사왕조 페르시아죠.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이 파르티아 돈 많이 벌었던 이 파르티아를 이제 물리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토를 회복했다. 그래서 페르시아 두 번째 판이죠. 아싸 할 때 아싸 사사왕조. 얘는 페르시아가 공용어다. 페르시아가 이제 이란이거든요. 페르시아. 이란을 공용어로 하고 그리고 총독도 파견했어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란은요 페르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 마라톤 같은 데 참여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던 그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에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그 병사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왔대요. 그래서 승전보를 전한 거죠. 승리했다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마라톤이에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뭐예요? 씁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후손 국가인 이란에서는 그거 참여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페르시아어 지금 선생님이 계속 1강부터 계속 이걸 연속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목이 엄청 막힙니다. 올해는 여기까지 해야 되나 봐요. 지금 끝낸다는 게 아닙니다. 더 있어요. 그래서 얘도 중앙집권 통치다. 공통입니다. 동서무역 하겠죠? 파르티아처럼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로마랑 그다음에 인도 사이에 있잖아요.
어쨌든 중간중간 물이 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또 노마가 안 좋아하겠죠? 노마가 경쟁했다. 근데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도 어떻게 됐다? 서로 이제 내부 반란이 하긴 내부 반란이 가장 멸망의 큰 이유입니다. 서로 싸우면요, 결국 힘이 약 깎아먹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역사 망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부 반란. 그리고 비잔티온 제국과 잦은 전쟁. 비잔티온 제국은 로마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로마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이슬람에게, 아이고 이거 현관펜 아니니? 이슬람에게 이제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통치했을까? 자,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가 이제 어른 나라였죠. 아시리아. 두 번째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세 번째가 파르티아. 네 번째가 사사왕조 페르시아. 그렇죠? 여기에 보이는 요 글을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 역사 자료라는 뜻이에요. 사료. 자, 사료에 보면 자료 1.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 아시리아는 뭘 많이 했었죠? 갑진을 많이 했었죠. 좀 심했죠.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를 했었고, 옆에 페르시아. 키루스는 아까 키루스 1세니까, 그쵸? 이 사람이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세운 사람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을 수가 없죠. 선생님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목이 아프나 봐요, 지금. 어쨌든, 자, 이렇습니다. 수사. 훌륭하고 성스러운 도시. 나는 정복했다. 아시리아 왕이 수사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나는 궁전에 들어갔고 금은 보화를 넘어든 보물창고를 열었다. 즉 보물 내 거다. 뭐 그런 얘기겠죠. 중략. 나는 수사의 지골라트를 부셔버렸다. 지골라트가 뭐죠? 신전이죠. 신전 부셔버렸어 나. 나는 엘람의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사원이 뭐예요? 이것도 신을 모시는 곳이죠. 이것도 부셔버렸어. 파멸했어. 나는 수사의 그곳의 조상과 옛 왕의 무덤을 짓밟았다. 오우, 이거 인권으로 치면 진짜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들의 뼈를 꺼냈다. 아슈르의 영토로 가져갔다.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 엘람 왕국을 정복하고 생긴 문자. 그러니까 막장으로 막 갔네요. 지금 아시리아 왕이. 그쵸? 아니 죽은 사람의 무덤을 뼈를 발라가지고 꺼내가지고 가져간다고? 이거 완전 엽기네. 그래서 신이 아시리아를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가혹한 통치라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망했다고 했죠. 여러분 절대 지도자가 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자료 2번. 나는 키루스. 그러니까 아싸 할 때 첫 번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예, 키루스. 가 세계의 왕이고 위대한 왕이고 자기의 정정당당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거주민에 대하여는 넘겨받았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오, 지배했는데 정복했는데 돌려줬대요. 와, 왜 그렇지?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그래요? 관용 정책. 풍습을 인정해 준 겁니다. 중략. 이전의 원주민, 유대인이죠. 모아서 그들의 원래 땅으로 돌려보냈다.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의 피지배자 입장에서는 키루스가 그래도 아시리아보다는 좀 더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중략. 아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아후라 마즈다가 누구예요? 아직 안 배웠죠? 신의 명칭입니다. 아후라 마즈다. 오,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오,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내가? 근데 아후라 마즈다가 신의 이름을 쓰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빛의 신이에요, 빛의 신. 선한 신인데 이에 따라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정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관용정책.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나마 오래 번영했어요. 아시리아보다. 근데 뒤에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아시리아처럼
좀 이제 가혹한 통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나라가 절단 나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배울 게 있나요? 아, 마지막으로 이게 있네요. 국제적 문화와 종교가 있었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29쪽이 맞나 모르겠네. 29쪽인가요? 31쪽인데? 31쪽입니다. 요 페이지 플러스 2를 해야 되겠구만. 39쪽에 보니까 먼저 국제적 문화 봅시다. 왜 국제적 문화예요? 문화면 문화지. 국제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게 국제적 문화입니다. 자신의 문화뿐 아니라 세계적 여러 문화를 받아들였다. 지금 여러분 뭐 청바지 입거나 그쵸? 서양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쵸? 근데 당시 이제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 이게 수도 이름입니다. 페르세폴리스. 궁전에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도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다. 즉 페르시아는 결국은 국제적인 문화다. 다양한 문화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리고 공예품도 발달했다. 공예는 이제 사람이 만든 예술품이죠. 여기 날개글에 보면, 교과서 날개글에 보면 동그라미 8번에 뭐 접시에 보면 이렇게 뭐 새겨졌죠. 완전 예술품으로 만들었죠. 물잔도 물잔이 있는데 와 이거 어디 아까워서 물 떠먹을 수 있을까? 근데 뭐 왕족은 뭐 떠먹었겠죠. 귀족들은 이렇게 했었다. 이게 공예품이고 비쌌겠죠. 금으로 만들었으면. 또한 금속 세공품, 금속으로 만든 세밀한 공예품이라는 뜻이죠. 유리 공예품. 이거 만들어서 팔았다. 여기 모래가 많아가지고요. 유리가 아마 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라시대 때 왔다고 해요. 이때 만들어진 것이. 또 제일 중요한 것, 이거 조로아스터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사료에서 봤던 아후라 마즈다 이름 나오죠? 이게 성가 빛의 신. 그러니까 착한 신이죠. 아후라 마즈다. 뭐 가브리엘, 뭐 대천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천신이고, 그다음에 어둠의 신은 아리만. 아리만은 일본어로 아쿠만. 그래서 악마라는 뜻입니다. 악마. 그러니까 데몬이에요. 데몬. 둘이 싸웁니다. 어디 가요? 세상이. 조로아스터교회의 세계관은요. 이 세상은 아후라 마즈다 대 아리만의 싸움이요. 즉 태양, 낮과 밤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인들은 결국 누가 이긴다? 아후라 마즈다가 이긴다. 그래서 선한 신의 상징이 빛이죠. 근데 옛날에 전기를 못 만들었으니까 불로서 그걸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하교라고도 해요. 배하교. 이 조라스교를 중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불을 굉장히 숭배하잖아. 그쵸? 불에게 막 절하잖아. 절할 배거든요. 숭배할 때. 그래서 불화자를 쓰겠죠. 그래서 배하교라고 합니다. 이게 조라스트교예요. 여러분 자다가 뭐 가인을 울거나 그런 거 해봤어요? 뭐 귀신 보거나? 그럼 껌껌한 데 있으면 무섭잖아. 그쵸? 그래서 불 켜놓고 자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은 그 어둠의 신 아리만, 그 선한 신은 빛의 신 아우라 마즈다. 그러니까 빛의 신이 우리와 함께 계속 있어줘야 되니까 불을 계속 켜놓는 거예요. 어쨌든 왕이요 조라스교를 후원했습니다. 이유는 아후라 마즈다가 신에게 아후라 마즈다가 선한 신인데 왕은 아후라 마즈다의 왕의 아후라 마즈다가 이제 왕에게 나 대신 통치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신 대신 왕이 통치한다. 근데 그 신이 누구냐? 선한 신이야. 굉장히 착한 신이야. 그러니까 나 왕은 다리우스 1세는 되게 착한 정치를 해. 뭐 이렇게 선전할 수 있겠죠. 평민들은 역시 대단하세요. 막 이러겠죠. 신 대신 일하시네요. 신이 명령이니까 다 들어야겠죠. 그렇게 이제 이런 것을 무슨 정치라고 한다고요? 신권 정치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신권 정치가 많이 통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로 후원으로 널리 퍼졌고, 그 다음에 아싸하니까 두 번째 페르시아인 사사 왕조에서는 아예 국교로 삼아버렸습니다. 국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죠. 국가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그렇죠. 파헤치기 어렵죠. 국교만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조로아스터교는 우리가 선한 신이 이긴다는 것이 알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과 악의 대결이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선의 신과 악의 신의 싸움이 있는데 언젠가 끝납니다. 그때 이 아리만에 쫓았던 사람들 있죠. 어둠의 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은요.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뭘 믿어야 돼요? 아우라 마즈다마다 믿어야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약간 선생님이 발표한 그 이집트 신화에서도 이런 게 있었었죠. 오시리스와 사자에서 그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독특하게 이런 게 있어요. 구세주가 있습니다. 구세주. 기독교에서는 이걸 메시아라 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불교에서도 구세주가 있어요. 미륵이라고 하거든요. 미륵. 그러니까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이미 조로아스터교에 있었습니다. 즉 불교랑 기독교가 나오기 전부터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불교 얘기는 없는데 이 조로아스터의 교의 교리가 이런 교리가 방금 밑주신 이게 교리입니다. 구세주의 출현, 천국지요, 최후의 심판, 성가하게 되고 이게 교리거잖아요. 그 종교의 어떤 이치잖아요. 이 이치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섬에서 퀴즈. 조로아스터교 말고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이 영향을 준 종교가 또 뭐가 있었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정답은 유대교입니다. 맡은 사람 있으면 정말 복습 잘한 친구입니다. 그렇고 옆에 사진에 보면 날개글의 그 동그라미 9번에 보면 아후라 마즈다의 모습이 나와 있죠. 아후라 마즈다. 와, 이거 여기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옆에가 이거 뭐예요? 독수리예요? 매예요? 어떤 새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는 어떤 천신의 이미지를 이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밑에 보면 이제 문화 속으로 해가지고 신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페르시아의 문화, 한국사와 세계사의 만남.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신라 시대 신라 때 이런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뭐 유리로 만든 제품이 왔다고 앞서 얘기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페르시아는 그리스 문화를 물론 이집트, 아시리아 등 여러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국제적 문화라고 있었죠. 페르세폴리스가 뭐예요? 수도죠. 페르시아 수도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문화에 융합되어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완만한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건물을 지은 것은 바빌로니아적 문화고 정문 앞에 세워진 인간의 얼굴을 가진 황소 조각상. 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이제 황소라는 거죠. 또 날개도 달렸습니다. 이건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무슨 통치? 가옥강 통치요. 그다음에 기둥머리 연꽃 장식은 이집트.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이거 융합된 거죠. 문화가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딱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국제적인 문화라고 딱 설명한 거죠. 국제적인 문화. 이런 국제적인 문화가 나타난 이유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이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이겠죠. 그쵸? 왜 와요? 돈 벌려고. 교역이죠. 교역 과정에서. 근데 페르시아의 문화가 교역 과정에서 어디까지 왔다?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실제로 신라의 고문, 이 페르시아 것과 유사한 모양의 유리잔, 그러니까 유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리. 이게 출토됐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도 페르시아의 물건을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 샀겠죠. 거기서 그게 또 우리나라로 또 왔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야 도대체? 2000년도 더 된 얘기죠. 2000년. 그래서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